정의를 지키려고 만든 법이 역설적이게도 정의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딜레마의 한가운데 있는 법 왜곡죄입니다. 이 법안 하나 때문에 왜 이렇게 법조계가 시끄러운지 그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혹시나 내가 처벌받을까봐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나서길 주저하는 상황. 과연 그런 사회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법 왜곡죄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법 왜곡죄라는 게 뭐길래 수사 현장을 이렇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우선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이 법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판사나 검사, 경찰 같은 사법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로 법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하자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와, 정말 필요한 법 아닌가 싶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바로 그 고의라는 걸 증명하는 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지, 바로 그 함정 때문에 이 법이 수사 현장에 무서운 자기 검열을 가져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범인을 쫓아야 할 수사관이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수사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사는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저항을 뚫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뭐 압수수색을 하든 영장을 청구하든 당연히 상대방은 반발하고 저항하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사의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 법 왜곡죄가 생기면요, 이 당연한 저항이 수사관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사관이 법에 따라 영장을 청구해요. 그럼 피해자 쪽에서는 이거 법 왜곡이다 하고 바로 맞고소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수사하던 사람이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엔요, 네, 바로 이거죠. 뭔가 결정적인 조치를 해야 할 때 망설이게 되는 바로 수사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죠. 에이, 괜히 나섰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냥 나중에 문제 안 될 정도로만 하자. 이런 방어적인 분위기가 현장에 쫙 깔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내 안위를 먼저 챙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막연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미 경찰 내부에서는 어차피 문제될 수 있으니 어려운 사건은 피하는 게 낫다는 식의 소극적인 분위기나 아예 수사 부서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곧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공포인 셈이죠. 물론이죠. 잘못된 수사를 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거. 그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꼭 법왜곡죄라는 새로운 법까지 만들어야만 그게 가능할까요? 비판하는 쪽에선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 법에는요, 수사관을 통제할 장치들이 충분히 아주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세요. 위법한 증거는 재판에서 아예 쓰지도 못하게 막고 있고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장치들이 거미줄처럼 쫙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법 왜곡죄라는 크고 무거운 그물을 또 하나 더 얹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바로 중복규제, 과잉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법 왜곡죄라는 게 문제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메스가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그냥 꽝 하고 내리치는 망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과잉 처벌의 위험성이 제기되는 겁니다.